더마이파크 1순위 청약을 했었는데 1순위 청약에서 A타입은 최대 경쟁률이 31.6대 1이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15.3대 1이었습니다. 어제 세종이라는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부동산을 하신 정진숙 세종몽땅부동산 대표님과 대구 부동산 시장과 세종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쉽지만 중간에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대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서 세종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대구의 대구부동산TV 운영하고 있는 이태곤입니다. 저 대구 왔어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대구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동대구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여기서 바로 내려서 아직 소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하나 단지 내에, 그 다음에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왔었었죠. 네네. 그때 왔었을 때하고 그때는 펜스가 쳐져 있어서 아파트가 눈에 안 보였는데 대구역에서 딱 들어올 때의 느낌은 신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짓고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 느낌과 신축이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대구의 상징은 크레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곳곳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모든 곳이 공사판이라고 할 만큼 대구 부동산 경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구가 미분양이 네. 전국의 한 30%, 그렇다고 전국 하더라고요. 미분양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1월 기준에 했을 때 네. 한 만 세대가 넘는 세대가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준공 이후의 미분양도 꽤 많이 이제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또 준공 후에 미분양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 들어오는 데서는 도심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느껴지고 신축 아파트가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구에 왜 왔는지 아세요? 왜 오셨어요? 정말로 유튜브에 보면 매일 대구 얘기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가격이 뭐 어떻게 됐다. 대구가 이렇게 많이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대표님은 항상 전화 받기가 힘들고 어려우실 정도로 바쁘셔서 도대체 대구가 정말 이런지 현황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대구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도시가 정말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대구라는 도시를 조금 알아보고 싶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정말로 막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고 막 마피가 나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고 하지만 네. 사실 플러스 P가 붙어 있는 데는 또 P가 많이 붙어 있고 마이너스 P가 붙어 있는 데는 마이너스 P가 붙어 있고 지역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미분양이 많든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네네. 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P가 많이 붙어 있고 특히 마이너스 P가 있는 지역은 또 마이너스 P가 많고 그게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구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지역은 이제 수성구 수성구 중에서도 역시. 핵심 라인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부에서 보면 전부 다 수성구로 퉁쳐서 네네.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또 수성구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네. 수성구 중에서도 이제 네. 또 핵심 라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피가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네. 수성구지만 또 수성구 외곽 쪽은 네. 마이너스 P도 많고 미분양도 많고 예. 똑같은 수성구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는 적도 있었는데 네. 분양을 했는데 수성구지만 700세대 중에 한 10%도 분양이 안 된 데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또 피가 붙어서 네. 거래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구에서도 피가 붙어 있는 지역과 안 돼 있는 지역이 있다. 그건 지역은 어느 지역에 가나 다 똑같은 상황이 그렇죠. 되어 있는데 그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틀린 부분이군요. 그렇죠. 바로 옆에 저희가 수성 버머더블유라고 하는 네네. 아파트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네. 조합원 물건들은
거래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양도소득세가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70%. 그렇죠. 네. 그 지방세 포함하면 77%인데 네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거래가 되는 케이스가 네. 2년 이후에 등기 치는 조건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지금 대표님이 계신 여기 핵심 지역, 여기 그 수성 범어동, 그죠? 범어동에 여기는 아파트 33평형 기준으로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거기 또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대구에 이제 학군지라고 놓고 보면 범어사동, 만촌삼동을 핵심 학군지고 범어 1동은 이제 그 옆에 범어 내거리에 있어서 또 괜찮은 학군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학교에 딱 둘러싸여 있는 데는 84 기준 했을 때 거래되는 금액이 12억 뭐 이렇게 되고 또 경신고등학교 바로 옆에는 신축인데 여기는 15억 이렇게 거래가 되죠. 또 이쪽 오면 좀 넘어오면 한 12억, 13억. 이게 범어 내거리도 있고 범어 4동, 만촌 3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한 10억대, 11억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랬구나. 그러면은 대구 아파트도 33평 기준으로 10억 이상은 다 가고 그렇죠. 15억까지도 그렇죠. 거래가 네, 되고 있구나. 있죠.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대구는 좀 많이 심한 편이고 특히 범어동의 범어 내거리 쪽에 보시면 여기가 왜 그렇게 비쌀 수 있냐면 혹자는 이 두산 이버가 해운대에 있는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거기보다 비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비쌀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수성구처럼 범어 내거리처럼 이렇게 모든 게 모여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좋은 일자리, 교통, 학군이 다 밀집되어 있는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쌀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핵심 지역은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안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프리미엄이 붙어 있더라도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죠. 그다음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그렇죠.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더라도 입지적인 상황은 역시 그렇죠. 그런 게 틀리네요. 저 또 오다가 궁금한 게 하나가 또 생겼었는데요. 딱 봤는데 그 청약홈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요. 대구에 아파트 84가 분양가가 10억이 있었어. 그렇죠. 후분양. 예. 아, 후분양이에요? 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면 이거 서울보다 더한 거 아니야? 84가?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는 분양가 10억이 평준화된 금액인 건지 아니면 이 10억에 대한 그 주변의 반응들은 어때요? 주변 반응은 지금 이제 범어 아이파크라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가 후분양으로 해가지고 9일날 이제 특공을 하고 오늘 일반 분양을 하는데 특공에서도 이제 평균 경쟁률이 1.43대 1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재건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갖고 갔는데 나머지 부분을 일반 분양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1순위 청약하는 날인데 거의 아마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미분양 아니네요? 미분양 아니죠 여기는. 아, 분양가가 10억인데도 미분양 아니네. 그렇죠. 미분양 아니죠. 그러면 여지역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들은 얼마씩이에요? 지금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는 22년도 후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분양한 데는 전부 다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사실 23년도에는 분양이 없었어요. 24년도에 최초로 분양했는 데가 다른 지역의 서구 쪽이죠. 그러니까 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 후분양인데 7억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게 기준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7억대. 아니 사실은 대전도 광역시예요. 대전에서도 핵심 지역에 후분양을 했어요. 재건축 한 대가 걔가 분양 가격이
6억 3천대, 6억 8천대에서 7억이 돼간다 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걔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 인정을 받았었거든. 그랬는데 아직까지 대전에서 10억대 분양하는 팔사 기준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왜 분양가에 좀 예민하냐면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 분양이 준비가 될 테고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력도 있고 지금 세종은 아파트 가격이나 분양가하고의 영향력이 좀 많이 생기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대구의 10억대 팔사 기준을 보고서 좀 많이 놀랐고 그거 보고서 진짜 오늘 가방 메고 왔는데 그게 재건축의 후분양이니까 후분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쵸, 예. 지역적인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너무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입지가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구나. 그래도 얘는 이제 경쟁률이 생긴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충분히 아마 1순위 결과를 놓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네. 분명히 아마 경쟁률이 다 꽤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럼 대표님 예. 대구에 사실 큰 돈은 없고 예. 제가 이제 어느 선까지는 뭐 어떻다 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처음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 차원 아니면 내가 재테크 차원과 실거주로 나누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무 높지 않고 대표님이 만약에 추천해주고 싶은 지역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만약에 세종이나 기타 도시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이 정도 금액선에서 이 정도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향후에 좀 가치가 있고 수익률을 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이제 범내 중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범내는 범원 애거리, 네. 제가 있는 사무실 부근에, 네. 이제 중내는 죽전 내거리. 죽전 내거리 쪽은 이제 서대구 KTX 역사가 또 가깝고 시청이 또 이전을 하게 되면 네. 그 거리도 멀지 않고 네네. 범원 내거리가 이제 죽전 내거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죽전 내거리 쪽이 아무래도 이제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지에서 들어왔는데 한 7억 정도 뭐 아니면 8억대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죽전 내거리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대구 시내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죽전 내거리니까 꼭 수성구 투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죽전 내거리 쪽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지역을 한 번 더 지켜보고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실거주를 안 하고 갭으로 들어간다. 갭으로 들어가도 거기?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네. 예, 구축 아파트 중에 네. 지금 한 용적률이 한 300%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중심 상급 지역이야. 아. 세대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여기가. 어. 그러면 여기는 추후에 갭 투자로 뭐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면 네. 84 기준 했을 때 한 3억 5천 네, 이 정도 왜? 되는데 전세 가격이 한 2억 5천 정도 되니까 1억 내네요? 1억 갭이네요? 충분히 이제 갭 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죠. 아. 여기는 추후에 나중에 발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지역이니까 네.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지역이죠. 아, 있군요. 이제 이건 영상 끝나고 저한테만 알려주시는 걸로. 네. 그러면 오늘은 대구에 계신 이태곤 대표님한테 대구의 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 한 세네 가지 정도는 여쭤봤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얘기들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종에서 네. 모처럼 오셨으니까 네네네네. 세종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은 대구는 미분양이 많은데 네. 세종은 미분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격이 한참 올라갔다가 좀 빠졌잖아요. 예. 이런 시장인데 최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가격이 조금 빠져서 오히려 매수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서 생각보다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있는 지역은 세종에서 가장 상급지다 보니까 아파트 현장에 따라서 가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가격 방어가 여기는 워낙에 잘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 가격이
가격이 빠져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지역도 있고요. 또 예외적으로 조금 이제 그 1급 지역에서 외곽으로 갔다. 그럴 경우에도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오히려 지금의 타이밍에 세종에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도전을 하시고 있고 세종에 주택을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전화는 계속 오는데 이제 상급지나 개일 좋은 지역은 세종 시민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세종 시민들의 자리를 외지인들이 조금 채워주고 있는 분위기? 그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그렇죠.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나 원래 2030년까지 개발 계획안은 인구 50만이었는데 지금 2030으로 진행이 되면서 개발 계획안이 수정이 돼서 70만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입주가 되는 데는 계속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공급 물량이 없었습니다. 이제 기반 시설이 아직 미급하게 다 갖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갖춰진 데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는 데는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하고 계속 공급이 있는 대로는 계속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세종에서 호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산단 걔들이 지정이 되면서 그 국가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외곽 지역이 그동안의 개발이 둔화됐다 하면 이제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는 외곽의 지역에 이제 거래량도 좀 늘어나